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초반 미혼남이지만 결혼하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최대 관심은 노후 대비 자금 모으기. 뭐 이분이 이 댓글 다신 분이 뭐 처음부터 뭐 관심 안 가졌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보통 이제 40대 돼가지고 이제 미혼남 되신 분들, 그러니까 결혼 절식남 되신 분들이 처음부터 절식을 하는 게 아니죠. 절식을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현씨가 타협을 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할로님. 일요일 밤. 왜냐, 여자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맞춰주면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냥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언제까지 다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버는 돈이라도 잘 관리하면서 미래 대비하자. 옛날에는 사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자 결혼 못하면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안 좋게 봤어.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나름 이제 직장도 탄탄하고 그 먹고 사는 거 충족이 되면 그 오히려 즐겁게 살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 우리 아버지 때 40대랑 지금 40대는 다른 게 지금 40대 분들 보면 관리도 좀 하잖아. 남자들도 요즘에 관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게 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닌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절단나는 것보다 이대로 사는 게 나쁘지 않다. 내가 왜 억지로 되도 않은 사람 니즈를 맞춰줘야 되냐.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40대 초반 미혼남 이분도 결혼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겠냐고. 했겠죠. 이분 20대 여성 만나겠어요? 30대 여자 만나겠지.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좀 자기가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한테 많은 걸 바라잖아요. 그 저번에 그 썰 기억하시죠? 30대 중반 여자 소개팅 4명 있는데 4명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다. 일 바로 때려칠 거다. 근데 모아놓은 돈은 없어. 모아놓은 돈 없으니까 뭐예요? 집 해줘. 몸만 갈게. 아마 그분들 중에 마통 뜯은 사람도 있겠죠. 야, 나이 먹고 마통까지 뜯었으면 진짜. 그럼 그분들이, 아니, 일 안 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직장 때려친다는 얘기하면 자기 직장이 별로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자분이 공무원인데, 나 결혼하면 공무원 때려칠 거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본 적 있냐고. 안 그래요? 나 8급 공무원인데, 나 결혼하면 공무원 우회면직 할 건데 본 적 있습니까? 때려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어. 공무원 공기업 다니시는 분도 안 때려쳐. 그 학원 선생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보통 40대까지 못 살아남아요. 일타 강사 아닌 이상은. 못 살아남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나이 먹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안불안한 거야. 그 불안불안한 거를 자기는 이제 결혼해서 일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렇다고 저 사람이 뭐 결혼할 때 뭐 결혼 비용을 많이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뭔가 개념 있어 보이지도 않아. 뭐 하라는 겁니까? 어차피 결혼 안 해봐야 아쉬울 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잖아. 그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언제까지 버티겠냐고, 현업에서. 그 자기 직업이 불안한, 그 자기 직업이 뭔가 확신이 없다. 미래가 불안하는 걸 내비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40 넘어서 이 직업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서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 좀 굉장히 웃긴 생각이죠. 결혼으로 도망가겠다는 거 아니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으로 도망갈 테니 책임 네가 져라 이거 아니야.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성별 떠나 좀 치사한 거 아니야? 아니 결혼이
책임을 같이 분담하고 서로 잘할 수 있는 거 서로 이제 공유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떠넘기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죠. 그런 이기적인 사람과 결혼해봐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살고 내가 버는 돈 좀 쓰고 살겠다. 혼자 사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대신에 노후 대비 확실하게 하겠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이제.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결혼 못 합니다. 나이 먹으면. 결혼 못 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 하셔야 돼요. 노후 대비. 근데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결혼 시장에서 저런말 하는 거 보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예정인데 사람들 눈높이는 아직 높은 듯 합니다. 무조건 허례없이 버리고 노후 대비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고독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로 거기 가기까지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실 남자분들도 좀 앞가리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난 여자분들이 걱정이 돼. 여자분들이 너무 나이 먹어서의 삶에 대해서 안일합니다.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되겠지 했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게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 혼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남자 여자끼리 결혼 내려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직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들도 이제는 혼자 살아야 돼. 아무리 내가 결혼하고 싶다 해도 내가 그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희망사항이 되는 겁니다. 희망사항이 되는 거예요. 뭐 남자도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지를 강구해야 돼. 그리고 노후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봐. 남자 여자나 나이가 40대 되면 부모님 환갑 넘었습니다. 내가 늦둥이고 막내고 그러면 부모님 70 넘었어. 어르신이야. 우리가 부모님 도와주지도 못하잖아. 그럼 앞가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가림도 못하면 못하겠다는 겁니까? 난 걱정이 돼, 진짜. 여자분들이 지금 결혼 못하면 40 가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 그분들 중에 제대로 노후 대비 돼 있고 직업적으로 안정돼 있고 갖추고 사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월세 살고 고만고만 월급 받으면서 저축도 못하고 직업적인 안정성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공무원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공무원도 여자분 공무원 있잖아요. 다 합쳐봐야 한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제 5,200만, 여자도 한 2,600만 되거든요. 거의 반반이야. 근데 그 중에 공무원 해봐야 40만 명. 2%도 안 돼요. 안정된 직장 가지신 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일하는 직장이 이게 50대까지 일하기 힘들 겁니다, 사실상. 내가 일하고 싶어도 안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여자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 통장에 한 1억 이상 꽂혀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의 전세다. 아니 자기 집 마련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상태에서 40대를 맞이한다? 이거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정말로. 아직 여자분들이 40대, 50대가 되었을 경우에 이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난이도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냥 팩트로 얘기할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요. 40대 답 없습니다. 정말 답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자분들 미혼이신 분들 뭐 지방에도 있지만 사실 이 대도시에 많아요. 대도시에. 문제는 이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다는 거야. 물가가 비싸고 살아가는데 꽤 많은 돈이 듭니다. 특히 이 주거 비용에서 많은 돈이 들죠.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인근 지역은 젊은 여자분들 많이 살잖아. 혼자 사실 많이 사는데 문제는 거기 살아가면서 한 달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특히 주거에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젊을 때 어떻게 내겠지만 나이 먹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야. 앞으로 이 수도권하고 서울 쪽은 월세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월세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40 넘어서 그걸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직장도 확실하게 탄탄하지 않고
생활비나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그러면 분명히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거기다 내가 아프기까지 해. 병원비도 많이 들어. 뭐 남자도 병원비 들이면 연애 안 들 것 같습니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몸은 아픈데. 제가 고독사 다큐를 좀 많이 봤어요. 한 6, 7개 봤습니다. 최근에 했던 고독사. 사실 고독사랑이 정말 안타까운데 이제 이걸 우리가 묵과할 수 없어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특히 문제가 뭐냐면 사실 고독사의 문제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말도 안 되게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독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청년 고독사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 당하는 거. 보통 20대, 30대, 40대 이 나이대 고독사 당하는 것을 청년 고독사라 불러요. 이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은 이 청년 고독사 몰빵이 돼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바이오 해저드라고 하죠. 유품 정리사, 특충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유튜브 활동하시는데 그거 보면 이제 그 작업하시는 거 봐요. 지방도 있지만 수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집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집도 많이 청소해요. 그래서 왜 고독사가 되었는지를 좀 가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없지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젊었을 때 와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그런 거야. 인생이 꼬이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거나 다치면서 인생이 꼬이는 거야. 나이 먹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병원도 못 가. 지병이 생겼는데 이제 병원을 못 가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밥도 못 사 먹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술, 담배를 연명을 해.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몸이 완전 더 안 좋아지게 돼. 그래서 어느 순간 몸이 못 쓰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 지속되다가 좀 안타까운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거죠. 보통 그런 태클로 돼 있어요. 처음엔 멀쩡했는데 이 병이 있는데 보통 지병이 다 있어요. 이 고독사 있는 사람들은. 지병이 다 있는데 이게 내가 돈이 없다 보니 이걸 방치한 거야. 왜냐? 병원비가 비싸고 병원비 내면 내가 이제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모아놓는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독사 현장 가보면 어떻게 돼? 술, 담배 흔적 엄청 많고 소주병 엄청 쌓여있고 배달 음식 엄청 쌓여있잖아요. 집안 정리 안 돼 있고. 이건 남자나 여자랑 똑같아요, 여러분. 고독사 현장 가보면. 그런 거 보면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 예상했을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일 겪으라는 거 상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서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기를 겪으니까 대처하지 못하는 거야.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은 다 뜨내기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 남이야. 옆집도 남이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옆에 돌봐주기를 하겠지. 가족도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연락도 안 해. 그래서 고독사 다큐를 보면 가족들이 자기 자식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겠거나 그렇게 한 거지. 연락이 안 되니까. 바빠가 연락 못 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 살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피해야 될 거 아니야. 피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연명하듯이 살면 안 돼. 연명하듯이. 연명하듯이 하는 것도 젊을 때는 그렇게 하지. 나이 먹어서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어서. 나이 먹으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드니 못하게 되고 내가 돈을 더 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버는 불로소득을 가지고 좀 많이 모아놔야 돼. 왜냐면 혼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이거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다고요? 안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고용보장 확실하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월세나 뭐 공감 같은 거 안 옵니까?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프면 뭐 누가 데려갈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남자나 여자 노후 대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 대비란 게 뭡니까? 돈 모으고 건강관리하고 직장 부지런하게 다니고 그리고 웬만하면 나갈 수 있는 것도 줄이고 그게 노후 대비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내 주관경을 갖추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난 솔직히 말할게요. 나이가 먹으면 뭐 서울 사냐, 뭐 대구 사냐, 아니면 뭐 지방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월세 사는 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그건 내 주거 환경을 갖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남의 집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허름한 집이라도 내 집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월세 부담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 공간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이 먹어서 뭐 서울 산다고 해서 얼마나 나갈 것 같아. 귀찮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나이 먹고 열심히 살았는데 난 이 내 평짜리 원룸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월세 생활합니다. 계속 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청승 맞을 거란 생각 안 듭니까? 청승 맞습니다. 이게 젊을 때 느끼지 못하는 거. 나이 먹으면 그런 거예요. 나 뭐 한 거지? 나도 돈 벌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결국 나는 이 좁은 원룸이란 공간에 내 청춘이 매몰된 거야. 아니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성장이 안 됐는데 그 상태로 끝났는데 어떻게 남은 나날을 또 버티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뭐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엄청 관대하다는 거야. 가늠을 못해야 해. 사실 개고양이 키울 것도 아니에요. 정말 키우고 싶으면요. 내 공간 만들어 놓고 키우세요. 내 집 사놓고 키워. 내 집 마련하고 키워. 아니면 원룸이 아니라 트론 정도 공간 확보하고 키우세요. 빌라를 사든가. 아니 솔직히 원룸에 개고양이 키우는 것도 개고양이한테 몹쓸 짓 아닙니까? 그 감옥이잖아 감옥.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 뛰어놀 공간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키우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반려동물 할 때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남녀가 많아지는데 나는 얼마나 이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잘하고 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결혼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이 먹으면 결혼 못하는 거야. 결혼 못하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욕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자분들 특히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돈 없으면 나이 먹으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지금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여자분들. 혼자 사는 거 빡십니다. 나이 먹으면 장난하는 게 빡십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이 먹어서 직장 구하고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사시는 그 주공간 비쌉니다. 비싸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